자, 왕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이제 지난 시간, 요게 이제 마지막이어가지고 이제 다음 단원 넘어가는 거지, 그치? 그래갖고 우리 어떤 거 했냐면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분포표 그릴 수 있어 막 이런 거 얘기했고, 근데 그 중에서도 확률 분포가 좀 특이한 애들은 이름도 붙여놨었어, 그치?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왔던 확률 분포 이런 분포였어. 뭐야 이거? 이항 분포, 그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시했냐면 NP 시행일수와 확률로 표시를 했지, 그치? 얘는 이거나 저거 이거나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떤 두 가지 상황에서의 선택일들이었어.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이때 우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계산을 했단 말이야. 평균 어떻게 구해? NP, 분산, NPQ, 뭐야? 표준 편차, 루트 NPQ 그렇게 했었어. 그리고 나서 이항 분포 말고 또 다른 분포를 하나 배웠어. 뭐 자연 현상, 뭐 사회 현상, 자료를 충분히 많이 하면 자, 어떤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 노말을 따른다. 그래서 얘는 평균과 표준 편차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던 거였어. 그래서 얘는 연소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런 분포를 얘기하고 있고, 확률을 얘기하려면 면적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매번 그려가지고 구하는 게 상당히 귀찮고 어렵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작업을 거쳐서 그것으로 바꿨어. 무엇으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름이 뭐야 얘는? 그냥 정규 분포 아니고 표준 정규 분포.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넘어갈 때 표준화라는 걸 했었지, 그치? Z는 어떻게 구할 수 있었어? 시그마분의 X-M이라고 하는 요 과정을 거치면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렇게 예쁘게 딱 고정이 되면서, 이때는 우리가 151쪽에 있는 그 표에 있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확률을 넓이로써 이제 구할 수 있다, 그치? 얘기했었어?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심지어 그 다음에 뭔 얘기까지 했냐면, 이항 분포에서 시행일수가 충분히 크면 뭘 따라버려? 이제 정규 분포를 따라버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항 분포에서 정규 분포, 정규 분포에서 표준 정규 분포를 해가지고 우리가 확률 구하는 얘기로 넘어가는 그 얘기를 쫙 시리즈로 했었어,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서 관련된 이야기를 막 했고, 문제를 막 풀었고, 이제 그 문제들 중에서 제일 사이즈가 큰 문제가 이 왕란 문제입니다. 교과서에서는 거기 뭐 생각 넓히기인가 거기에 나와 있잖아, 그치? 실제로 이 문제가 존재해요, 이런 문제들이. 알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냐? 여기 지금 보면 활동 1, 활동 2, 활동 4 이렇게 해가지고 스텝 3로 나누어져 있는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만약에 시험에서 낸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활동 1, 활동 2, 1, 2를 주지 않아요. 그냥 위에 상황 주고 뭐 주는 거야? 3번 문제 딱 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어? 이 앞에 있는 1, 2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는 문제야. 알겠지? 이게 3단계만, 이 활동 3만 선생님이 문제로 내도 요거를 알아야지만 얘가 이제 구해지는 그런 내용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 풀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시키는 대로 활동 1, 활동 2, 활동 3 이렇게 순서로 가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문제에서 만났을 땐 얘를 먼저 본다 그랬잖아, 그치? 문제 조건과 요거거든? 그러면 요거를 먼저 봤다라고 생각하고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주어졌다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거꾸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계란을 분류하는 거예요. 뭘로 분류하고 있는 것 같아? 사이즈 무게 무게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왕란이 제일 큰 거예요. 왕란 진짜 대왕이에요. 그래서 왕란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이 한 줄 돼 있어요. 이 조건으로 줄 건데, 어느 양계장에 생산되는 계란 한 개 무게는 평균이 표준 편차가 이거 5 정규 분포 따른대. 그럼 어떤 친구는 아마 이렇게 시작할 거야. 어떻게? 바로 여기서 보고, 선생님 그럼 저 계란 한 개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을게요. 그럼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겠어? 평균이 59.6.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 10의 제곱. 요렇게 푸는 게 앞에서부터 푸는 거고, 자 선생님은 아까 뒤에서부터 푼다 그랬지, 그치? 그러면 저렇게 돼 있는 거 일단 모르는 척 하고, 선생님이 뒤에서 푸는 거 파란색으로 풀게. 그리고 문제를 다 읽는 거야. 그랬더니 얘를 이용을 해서 양계장에서 생산되는 계란 400개 중에서 왕란이 90개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이제 나의 문제가 됐어. 내가 구해야 되는 거. 그럼 얘를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지금 요 검정색으로 쓰는 건 이따가 다시 할게요. 이렇게 살짝 지워놓고. 자, 우리 요거를 봤어. 그럼 여기서 선생님 확률? 오케이. 그럼 나 구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왕란이 90개 이상의 확률이니까 선생님 저 이렇게 적을게요 라고 만약에 한 거야.
이렇게 적을게요 한 거야. 자 그럼 이때는 x가 뭐야 얘들아? 그냥 걔 누구의 개수? 왕란 개수. 자 지금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부터 뭐 뒤에서부터 이렇게 문제를 지금 푸는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눴지, 그치? 아까는 이거부터 했으니까 확률변수를 앞에서 그냥 써버렸잖아. 만약에 뒤를 먼저 본다 그러면 확률변수 x가 여기서 나올 거야. 대신 확률변수가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니까 이게 뭔지 정확하게 얘들아 써놔야 돼. 알겠어? 서술형 같은 거 쓸 때도 마찬가지고. 또 왕란개수가 90개 이상이야. 자 우리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이런 확률을 구하려면 뭘 해야겠어? 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표준화를 시켜서 표준정규분포로 넘어가서 계산을 해야겠지, 그치? 그러면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표준화를 시키려면 우리가 Z라고 하는 애의 표준화는 항상 시그마분의 x-m이기 때문에 왕란 개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필요한 거야. 왕란 개수에. 그런데 지금 보면 왕란이 먼저 나와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계란을 가지고 왕란 분류를 한 다음에 왕란 개수를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왕란을 이렇게 검증하는 작업이 어떻게 돼 있어? 계란 어떻게 해? 관상해봐. 왕란이 될 상인가? 어떻게 했어? 계란을 딱 잡았어. 어떻게 해? 무게를 재봐. 그래서 왕란 되거나 안 되거나의 상황이지. 아 그러면 왕란 개수 자체가 누구를 따르는 거냐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지금 테스트가 몇 개야? 400개 중에서 왕란 골라내고 있는 거잖아, 작업이. 그러면 이 왕란 개수는 얘들아 누구를 따르는 거냐면 테스트 왕란이거나 아니거나 뭐야?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는 내가 지금 테스트 몇 번 한다고? 그게 CL수가 되겠지. 그리고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왕란이 될 확률이 필요한 거야. 자 문제는 거기에 있죠. 왕란이 될 확률이 문제 안 써있는데. 자 근데 왕란이 될 확률을 어떻게 찾아야겠어요? 위에서 찾아와야 돼. 왕란이 될 확률을 위에서 찾아와야 돼. 어떻게 찾아? 자 왕란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요? 네 68g 이상 나가면 찾을 수 있어요. 그죠? 걔가 왕란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되냐면 확률변수가 하나 더 나오는 거야. 뭐야? 무게가요 선생님 68g 이상인 확률, 이게 왕란의 확률이에요. 왕란이 될 확률. 이렇게 쓰니까 뭐 왕이 될 쌍이가 그거 같아. 자 왕란이 될 확률이야.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확률변수 x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x 뭐라고 했어? 왕란 개수잖아. 그럼 여기에 다른 확률변수가 해야 되지. 시커 파란색으로 한다고 해놓고 왜 깜짝색으로 바꿨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확률변수 x 썼으니까 이제 누구 쓰겠어? y 쓰겠죠. a 쓰셔도 돼요. 괜찮아요. 선생님은 y 쓰. 그러면 얘는 뭐가 y야? 왜? 계란 무게. 계란 무게가 68 이상의 확률이 여기야. 알겠지? 이걸 구하면. 그런데 이 계란 무게는 따르고 있는 거잖아. 아까 선생님이 썼다 지운 거, 아까 x로 썼다가 이거 지금 지워버린 거잖아. 얘는 누구를 따르는 거냐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문제에서 알려줬어. 어떤 정규분포야? 59.6에 10제곱. 요거 따르고 있는 거지? 네. 요런 거 있으니까 나는 요거 표준화 시켜가지고 구할 수 있겠다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표준화 시키려면 Z로 바뀌어. 그럼 얘는 시그마 분의, 시그마가 누구야? 여기 있는 시그마 10분의 x-m 68 마이너스 평균 59.6 이렇게. 어쩌다 보면 자 자리가 되게 없어요.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게요? 네 위에가 8.4여서 10으로 나누니까 0.84. 그래서 원래는 이것도 뒤에 가가지고 151쪽 보고 안 되는데 문제에서 요걸 줬어. 주면 준 거 이용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 사이가 0.3이라고 했어. 자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칠판 없어서 조금 밀고 이쪽 칠판 데리고 올게.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P가 심지어 부피는 잘 보이지도 않네요. 여기가 지금 0.84 이상인 거야. 그럼 우리 그림 그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렸겠지, 그치? 여기에 0이지. 그럼 여기가 얼마겠어요? 0.84지. 자 우리 색칠 어디다가 해야 돼? 오른쪽에 날개를 구해야 되네? 자 근데 문제에서 0부터 여기까지가 0.3이라고 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소개가 0.3이란 얘기야. 그럼 날개는 얼마가 되는 거야? 0.2. 그러면 여러분 0.2가 뭘 말하는 거야? 지금 칠판 다시 여기서부터 보면
계량 무게가 68 이상일 확률, 왕란이 될 확률을 계산을 한 게 0.2고야. 그럼 아까 내가 왕란이 될 그 확률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잖아. 어디에 들어가야 돼?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10분의 2, 0.2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0.2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X, 왕란 개수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고, 그러면 우린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이항분포에서 시행일수 충분히 크면 정분포 따른다고 했는데 사실은 당연히 돼요. 안 그러면 넘어가서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 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으니까 사실 당연하게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평균 어떻게 구해? MP 그때 얼마? 80 분산 80에다가 10분의 8을 또 곱하는 거야. 5분의 1이니까 5분의 4. 자, 10분의 8을 곱해. 그러면 이게 얼마? 8, 8에 64. 그럼 시그마가 얼마가 되는 거야? 8. 그러면 이제 왕란 개수의 확률을 구할 수 있죠. 얘도 표준화를 하는 거죠. Z 이상이다. 어떻게 써야 돼? 8분의 X 90 마이너스 80 이렇게 됩니다. 이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 8분의 10이야. 4분의 5야. 1.25.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 그렸을 때 가운데가 0이고 여기가 1.25고 과연 보일까 이게? 요 바깥을 얘기하는 거지 또. 얘는 문제에서 제시된 게 없어. 그럼 151쪽 가야 돼. 찾아와야 돼. 얼마게? 얼마게? 1.25. 0.394. 여기가 0.3944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디서 빼야 돼? 0.5에서 빼는 거죠. 4, 9, 9, 10 선생님 비법. 그래서 이렇게 하면 1, 0 얼마야? 5, 6 이렇게. 얘가 그래서 최종 답이야. 지금 선생님이 이 글씨 다 냅두고서 문제 푸느라 여기 귀퉁이에다가 너무 지저분하게 풀었는데 굉장히 쏘리하고. 자 여러분, 깨끗한 종이에다가 얘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원래 교과서 문제가 보통은 중간 난이도 정도밖에 안 되잖아. 어려운 문제가 잘 안 나와. 근데 얘는 확실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왜 그래? 지금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되게 많은 단계들이 거쳐왔지. 이항분포부터 시작해서 그거 찾는 것도 다 가야 되는 거고, 심지어 얘가 어려운 이유는 확률 변수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몇 개 쓰고 있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확률 변수, 내가 뭘 X로 놨고 뭘 Y로 놨는지도 표시를 되게 잘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맞아요. 반드시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실제로 다른 문제집에서도 난이도 높은 문제에 속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풀었는데 선생님이 파란색 말고 만약에 빨간색 버전으로 푼다 그러면 그냥 위에서부터 푸는 거야. 어떤 거야? 요거를 가지고 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얘는 59.6에 이렇게 10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지금 누구냐면은 계란의 무게를 말한 거지, 그치? 그럼 이걸 가지고 그 다음 뭐라 했어? 이 무게에서 무게를 측정했을 때 왕란이 될 확률을 먼저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찾으면 되게 편하네. 별거 없어. 그래서 무게를 오케이, 그러면 왕란이 되려면 무게가 얼마 이상이면 아까 왕란이었어? 그렇지. 68 이상이면 왕란이니까 그럴 확률 이렇게 찾아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게 아까 얼마였냐면 0.2였던 거거든. 그치? 그리고 났더니 두 번째에서 뭘 시키냐면, 야 400개 중에서 왕란 테스트를 할 거야. 그래서 왕란의 개수를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줘. 그러면 이때는 아직까지는 확률 변수 X 무게에 대한 거였지, 그치? 근데 여기 뭘로 바뀌어야겠어? 개수. 그치, 개수, 왕란 개수에 대한 표현으로 바뀌어야지. 얘가 누구를 따르는 거야?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거죠. 왕란이거나 왕란이 아니거나. 그래서 얘는 이항 분포야. 몇 번 테스트 할 거야? 400번 테스트 할 거고, 아까 왕란이 될 확률이 얼마였어? 0.2였으니까 이렇게 써지겠지. 그래서 왕란 테스트를 할 수 있고, 그때 이항분포를 따르고, 그러니까 여기에 시리즈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얘기하겠지, 그치? 근데 보니까 평균값이 아까 얼마냐면 80이잖아. 어제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거 5 이상이면은 정규분포 따른다고 얘기했어, 그치? 충분히 크거든. 크고도 남아. 그러니까 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예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말해도 괜찮다는 거야.
그지? 그럼 정규분포를 표현할 때는 평균과 표준편차 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놓고 마지막으로 구해야 되는 거 왕란의 개수가 90개 이상일 확률을 찾아라 이렇게 푸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앞에서 푸나 뒤에서 푸나 풀어야 되는 요소는 다 똑같아.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확률 배수를 놓는 순서가 다르니까 X, Y의 그냥 순서가 조금 달랐던 것 뿐이고 여기서는 거꾸로 가면서 내가 생각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고 활동 1, 2, 3을 따라갈 때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훨씬 쉬운 거지,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험 문제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너 그냥 단계 안 주고 3번 주면 여러분 거꾸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연습을 꼭 하셔라. 그리고 그냥 이거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거 계산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왜 필요한지 자기가 설명하면서 풀어보라 하셔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를 얘기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 중단원 나왔고 중단원 숙제는 언제 한다니? 11월 10 그지? 11월 10날 검사한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드디어 찐 막으로 갑니다. 최종 보스로 가요. 네, 최종 보스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들은 뭘 했냐? 그러면 뭔가 어떤 것들이 있으면 평균 분사 표준 편차를 계속해서 관찰하는 것을 했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 하고 싶냐면 통계적 추정이라는 걸 하고 싶어요. 통계의 가치는 기존에 갖고 있던 자료에 평균 분사 표준 편차를 잘 구하는 것도 좋은데 어디에 목적이 또 있을 때가 많으냐면 예측을 하기 위해서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새로운 용어가 몇 개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우리가 선생님이 이걸 보고 싶어. 선생님이 뭘 확인하고 싶냐면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를 따지고 싶어. 자, 확실하게 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한 명씩 같이. 그렇죠. 다 보건실로 와. 그래가지고 한 명씩 체크.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하죠. 팝스 할 때 뭐 체력 그거 검정할 때 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우리 학교 학생들을 전체 모아놓은 집단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모집단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는 모집을 한 단 이게 아니라 엄마 집단이야. 어미 모자 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가 베이스. 내가 확인하고 싶은 진짜 전체 집합. 알겠어?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 키? 그래 1, 2, 3학년 다 한다고 해도 선생님이 그냥 600명 재면 되는 거지. 그치? 뭐 2학년만 한다 그러면 200명만 재면 되는 거지. 그렇게까지 큰 일은 아닌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전국에 있는 여러분 몇 세죠? 18세 학생들의 키 재고 싶은 거야. 그럼 선생님이 이제 혼자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군고, 오늘은 제1고, 오늘은 동고, 오늘은 뭐 우리 여기 상일고 어디 다니면서 잴 수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안 하겠지, 그지?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거 하고 다닐 때가 아니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금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학교 학생 정도는 내가 다 세도 괜찮아. 다 세는 걸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전수조사라고 해요. 전부 다 체크하는 거. 이걸 전수조사라고 해요. 그런데 전수조사가 아까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2학년 그것도 전수조사 할 수도 있어. 못한다는 건 아니야. 할 수 있잖아. 그지? 가능해? 자, 그런데 전수조사가 좀 곤란한 것들이 있어. 어떤 거 있을까?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설문조사 같은 거 제일 많이 하는 시즌이 언제냐면은 선거. 대통령 후보 누구를 지지하시니까 요거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주 내가 완벽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버렸냐면 전국에 있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갖고 누구를 지지하시니까 이렇게 다 하는 거야.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얘들아. 선생님 막 이런 생각도. 그 사람이 진짜를 얘기해줬을까?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진짜를 얘기해준다고 해도 선생님이 유권자들을 다 만나고 다니면서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니면서 이거를 측정을 하면 할 수도 있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 말이 좀 웃기기도 해. 왜냐면 그 사람들 중에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지? 투표하는 날 투표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 그래서 그것도 웃기고. 그 다음 또 선생님이 만약에라도 정말 악으로 깡으로 모든 투표권자들한테 다 물어봐가면서 드디어 지지율 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선거가 끝난 거야. 그럼 의미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투표 그 선거하는 시즌은 거의 매일매일 그 조사를 해. 근데 그거를 다 물어볼 수는 정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냐면 모집단에서 일부를
추출을 해. 추출이 뭐야? 뽑아낸다는 거야. 뽑아내서 뭘 만들어? 표본이라는 걸 만들어서 표본을 관찰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제 선생님이 너네 하는 얘기 잘 듣고 선생님이 하는 얘기 잘 듣고 앞으로 선생님하고 아는 척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봐. 알겠지? 선생님이 저기 옆에 학교 가가지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키가 크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우리 2학년 애들이. 그래갖고 선생님이 모집단은 우리 학교 2학년 학생들이잖아. 그지? 그 키 평균을 재야 되는데 그래 내가 이 추출 배웠어. 내가 할 거야. 근데 추출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딱 보니까 우리 아들이 좀 커 보여. 뭐가 커 보이냐면 지금 민준이가 좀 커 보여. 민준 크지 너? 키 몇이야? 80. 합격. 자, 그래서 민준이. 자, 그 다음 또 180 되는 준호이 너도 크지? 너 몇이야? 87년. 합격. 자, 자, 그 다음에 민서이 너도 좀 크지? 너 키 크지? 몇이야? 78년. 아, 78. 합격. 그래. 그 다음에 또 다른 반에 큰 애들 누구 있어? 아, 너? 저 평균 깎아먹을 것 같으면 빨리 손 내려. 자, 만약에 야 여기는 그 친구 없어. 190 되는 애 없어. 2학년은? 3학년은 있어. 194인가? 197인가? 되게 커. 그 형. 알지? 너네 왔다 갔다 하면서 뵌 분이잖아. 2학년은 없어? 저는 분들 없어요. 이 정도가 제일 커? 그러면 한 180도 되는 사람. 아, 이거 흔치 않네. 민규 얼마인데? 170. 70 없나? 진짜? 그럼 훨씬 크게 보여. 민결이 몇인데? 민결이는 일단은 혼수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돼. 누가 인공호흡 좀 해봐. 오케이. 합격. 막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에이스들 5명을 딱 추출을 한 거야. 그리고 평균을 냈어. 내 지금 평균 내보니까 182 이상 나올 것 같아. 그지? 맞고? 오케이 말이 181이 딱 만든 다음에 저기 옆에 학교 교문에 딱 가가지고 야 나와 한 거야. 여기 대표 나와. 교장 선생님 나오시려나? 또 아무튼 갖고 나와 해가지고 야 우리 학교는 말이야 아이들이 키가 커. 평균 키가 182가 넘어. 182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선생님하고 아는 척 할 거야 안 할 거야? 저 여자가 우리 학교 선생님이다라고 얘기해 줄 거야 안 할 거야? 해줘요. 아 해줘? 착하네. 작년에 뭐라 그랬지? 진짜 나 되게 속상하게 얘기했는데 되게 막 야박하게 얘기했는데 1학기 때 누가 얘기했지? 뭐도 안 한다 그러면서 갔는데 아무튼 자 선생님이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근데 나하고 아는 척 하기 쉬워 어려워? 안 해요. 좀 안 한대. 좀 부끄러워졌죠 선생님. 선생님 뭘 잘못한 것 같아요? 그게 높은 사람만. 그치? 너무 웃겨. 그게 그 높은 사람, 키 큰 사람만 모아가지고 5명 이렇게 한 다음에 걔네들 평균 내면 그게 우리 학교 평균 키가 돼? 아니요. 그거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 182가? 아니죠. 좀 아닌 것 같죠. 아니면 우리 학교 친구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작은 애들만 갖다가 아니면 날씬한 애들만 갖다가 이렇게 잴 수 있어? 아니면 우리 학교 애들이 발 사이즈가 크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큰 애들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표본을 만들 때는 추출을 잘해야겠다. 그죠? 그래서 추출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런 추출을 해요. 임의 추출. 우리 보통 말하는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랜덤으로 뽑아내는 거야. 이해가?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표본을 만든 다음에 그 표본을 관찰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또 선거. 요즘은 그런 게 잘 없네. 선생님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십니까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그 집전화 있지. 집전화 번호를 쫙 만든 다음에 거기서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전화를 했어. 랜덤까지는 확실하게 했어. 이번에는 막 마음에 드는 수 7777 뭐 이런 거 안 골랐어. 랜덤하게는 골랐어. 자, 그런데 집전화를 기준으로 랜덤하게 골랐어. 그럼 거기에서 나온 그 특정 후보의 지지율을 우리 전체 유권자의 지지율이라고 대표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전화를 얼마나 할때 전화 충분히 많이 했어. 충분히. 충분히 많이 했어. 있어요. 있을 것 같아? 네.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우리 집에 063 집전화 있다 손들어. 있어. 여기 2집이나 있네. 이 앞 시간에 한 집도 없었어. 2집이나 있어. 자, 대부분 요즘 집전화가 있어 없어? 없어. 잘 없어. 거의 없어. 지금 다 없어. 딱 2집 있는 게 신기한 거야.
063이든 뭐 070도 마찬가지고. 그럼 주로 누구네 집에 이 집 전화가 있을 확률이 좀 높을까? 어머니 좀 어르신들 집에. 그러면은 봐봐, 내가 랜덤하게 뽑는다고 뽑았지만 애초에 지금 전화하는 그 대상이 좀 희한하지. 옛날에 지역 번호가 있을 때는 이렇게도 가능했어. 선생님이 063, 062, 061 이쪽에다만 전화를 하는 거야. 이게 어느 쪽이야? 호남 이쪽에 얘기하는 거지, 그치? 아니면 선생님이 번호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뭐 041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저쪽 대구, 경북, 부산 뭐 그쪽만 전화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거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그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니?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요 칠판 뒤에 보면 여기에 통계 관련된 책들이 진짜 많거든? 이 통계 관련된 책들이 되게 재밌는데 대부분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로 만들어진 자료를 볼 때는 굉장히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적혀 있어. 왜 그래? 의도를 가지고 만들면 의도대로 만들 수가 있어. 이해가?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조심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이런 통계, 세상에 있는 통계 얘기들 가지고만으로도 되게 재밌는 얘기를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아쉽게도 우린 다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저 책을 읽다 보면 다양한 사례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우리 앞에서 왜 도박장 갔을 때, 카지노 갔을 때 기억나지? 어디다 걸지 막 우리 막 되게 고민했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잘못된 오해를 하게 되는 통계들이 많다. 그런 것도 되게 많아. 3배가 늘어났대요, 어떤 통계 자료가. 근데 막 그래프는 이렇게 그러는 거야. 3배가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봐? 그래프만 보고 우와 엄청 많이 증가했네 막 이렇게 생각할 때 되게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되게 조심해서 우리가 관찰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요 파트 얘기할 때는 요런 썰을 잠깐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추출할 때 이미 추출해야 된다. 이미 추출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일 쉽게 제비뽑기. 실제로 제비뽑기가 방법이야. 알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내가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전부 다 번호를 임의대로 주는 거야. 1번부터 200번까지. 그리고 걔를 랜덤으로 뽑으면 되겠지, 그치? 근데 랜덤으로 뽑을 때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은 진짜 제비뽑기로 뽑았던 거고,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되게 다양하고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엑셀 같은 데다가 랜덤 비트윈이라는 함수 사용해서 1번부터 200번 사이에서 랜덤으로 10개 뽑아줘. 그러면 10개 그냥 자기가 숫자 뽑아요. 그럼 걔네들만 불러다가 키 재보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그 얘기들이 우리 교과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10쪽에 있는 교과서 내용부터 한번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모집단이 있는데 거기서 일부를 추출을 해서 표본을 만들고 거기서 표본 조사를 해서 이게 지금 모집단을 대표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추출을 할 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학생 키 평균 내고 싶은데 딱 2명만 골라가지고 추출하면 어때? 이게 약간 도박같이 보이지, 그치? 그래서 충분히 많은 개수들을 해줘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충분히 많은 개수를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학생이 200명인데 198명을 뽑는다고 한번 해봐. 그럼 무슨 소리가 절로 나와? 그럴 거면 그냥 2번 더해서 전수조를 하세요. 뭐 이런 소리가 나오면 그지? 그런 것처럼 적당한 수를 잡아서 하는 것들은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표본의 크기라고 말한다. 몇 개 뽑을지.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배운 거 얘기했고요. 그래서 여기 이런 거 있어요. 다음 조사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 얘기하세요. 타이어 수명. 왜 전수조사 못해? 선생님이 타이어 공장이야. 공장장이야. 내가 주인이야. 타이어 사장님이야. 만들어서 수명 체크. 만들어서 수명 체크. 전수조사. 만들어서 수명 체크.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선생님 망했죠, 방금. 그죠? 팔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표본조사 해야 되고. 이거 어때? 이번 달에 군대 가는 애 중에 5명을 뽑아가지고 표본조사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걔네가 1급이 뜨면 전부 다 1급 주고, 걔네가 공익 뜨면 공익 다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저 전수조사 당연히 해야 되고. 과일 강도검사. 표본조사 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그 많은 개수를 일일이 다 체크하지 않는 거. 그래도 요즘은 이 기계가 좋아져서 옛날처럼 한 입 먹어봐야 당도를 아는 그런 때는 이제 지났지. 옛날에는 너네 알아? 혹시 수박 팔 때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라가지고 너네 알아 그런 거? 네. 아 알아? 다행이다. 그것도 모르는 친구 많은데? 수박이 이렇게 있으면 수박에 우리는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주셨어. 장난치는 그래갖고
아니야, 결국 이거 해가지고 보여주셔. 속이 끝까지 빨갛게 잘 익었는지. 상당히 전통적인 것이. 이거 근데 되게 옛날 얘기긴 해. 그치? 요즘은 이거 필요 없죠. 요즘은 겉에서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 관찰하는 기계가 있어서 하면 그냥 브릭스가 떠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뭐 바늘로 찔러가지고 이렇게 즙내가지고 당도 검사했거든? 그럼 그것도 말도 안 되지. 과일 당도 전부 다 찔러봐. 그러면 뭘 팔아? 그치? 팔 게 없잖아. 그러면 안 돼. 근데 요즘은 거의 이게 기계가 그 무슨 이렇게 카메라 같은 걸로 그냥 찍으면 나오더라고. 엄청 신기해.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이구나. 말 조심해야겠다. 나도 모르는 걸로 해야겠다. 그게 뭐야? 자, 우리나라 총인구조사. 이건 그야말로 이름에 써있죠. 인구주택 총조사 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조사를 해요. 기숙사에 사는 애들도 조사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학교로 공문이 와요. 기숙사에 몇 명이 살고 걔네가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고 걔네가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이나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해봤고, 그래서 이 다음에 표본 추출의 원리. 자, 어떻게 한다? 네, 표본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게끔 랜덤으로 추출할 거고, 그 방법으로 제비뽑기, 뭐 난수 주사위, 난수 주사위 이런 거야. 이 숫자 불려져. 그리고 이 엑셀로 랜덤 비트윈이라는 함수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추출을 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1번 선생님이 한 명을 뽑았어. 그럴 때 그 민규가 뽑힌 거야. 그러면 민규 이름을 다시 거기다가 집어넣어버려. 그리고 다시 뽑아.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복원 추출이야. 다시 이름을 넣었잖아. 복원시켰잖아. 그치? 복원 추출. 그러니까 만약에 확률적으로 희박하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5번을 뽑는데 민규 뽑는 것도 사실 가능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복원 추출이 있고, 그럼 비복원 추출은 뭐겠어? 한 번 뽑으면 오케이 이제 이름 빼버리는 거야. 다시 안 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때 뭐 민규가 여러 개 따로 나오겠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모집단이 워낙 크면 우리나라처럼 뭐 5천만 인구 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비복원을 하더라도 복원하고 같은 효과야. 왜냐면 민규 이게 나오기가 쉽겠어? 5천만 명에서 뽑으면? 쉽지 않지, 그지?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비복원 추출도 복원 추출로 볼 수 있고, 우리는 보통 복원 추출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다. 문제 밑에서는 그냥 이 케이스 한번 구해보라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간단하게 볼게요. 1부터 5까지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있는 데서 내가 이렇게 2개를 뽑을 건데 뽑는 방식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거야. 1번 1개씩 복원 추출. 이게 뭐냐면 처음에 뽑아. 그 다음 이거 어떻게? 다시 넣어. 그리고 다시 뽑아. 자, 그럼 처음에 뽑을 때 이 안에 공 몇 개 들어있어? 서로도 한 5개 들어있는 거지, 그치? 선생님이 다시 확인하고 집어넣었어. 자, 두 번째 넣을 때 여기 몇 개 들었어?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총 가지수가 25가지야. 자, 1개씩 비복원 추출이야. 자, 1개를 뽑았어. 처음 뽑을 때는 몇 개 들어있어? 5개. 근데 비복원이야. 그럼 뽑아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주머니에 넣어버리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몇 개 나왔어? 4개. 그럼 얘는 20가지. 자, 얘는 어때? 동시에 2개. 이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죠? 동시에 2개는 우리 어떻게 계산해요? 네, 5개 중에 2개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20개가 아니라 몇 개밖에 안 돼? 10개밖에 안 돼. 그지?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경우의 수를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는 비복원과 복원의 느낌만 아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되게 중요한 거 용어 정리를 좀 합니다. 아까 우리 내가 관찰하고 싶은 이 전체 집단을 뭐라고 부른다 했어? 모집단. 그럼 모집단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얘기할 수 있지. 이 전에 아직까지 얘기했던 게 다 이거야. 모집단에서 그냥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얘기한 거야. 우리 평균 뭐라고 쓸 거냐면요, M으로 쓸 거야. 분산 뭘로 쓸 거냐면 시그마 제곱으로 써요. 표준 편차 시그마로 씁니다. 근데 조금 구분을 해줘야 돼. 모집단의 평균이라서 모평균이라고 얘기할 거고, 모집단의 분산이라서 모분산이라고 얘기할 거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여서 모표준 편차라고 이름을 붙일 거야. 그럼 여기서 일부를 추출을 해서 표본을 만들었죠.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이 표본을 뽑을 때
태경이, 현준이 이렇게 많이 뽑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럼 걔네 둘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평균 키를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요 표본의 평균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X바라고 쓸 거야. 표본 평균. 그리고 표본들 아까 뭐 키 있으니까 키하고 키 있으니까 그 키의 분산을 재면 분산을 계산하면 표본 분산 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표본의 분산. 그래서 걔는 어떻게 쓰냐면 새로운 게 나와. S제곱. 그 다음에 표본 뭐가 있겠어요? 표준 편차. 사실 얘를 위해서 S가 나온 거죠. 얘가 S. 요렇게 말을 지칭합니다. 용어를 지칭해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추출을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거 몇 개 할래? 몇 개 추출할 거야? 그걸 우리가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할 건데 표본의 크기는 우리가 N이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2학년 학생들의 키를 재고 싶어. 그래서 표본을 만들었어. 복원 추출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뽑았더니 민규 아까 우리 큰 친구 누구였어? 민준이 민자가 들어가야 되나봐. 그런가? 서민결? 민결? 민준이 민결. 오, 완벽해졌어. 이렇게 하면 아까 거의 180 가깝게 되거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X바가 얼마가 된 거냐면 얘들아 180이 된 거야. 근데 봐봐. 그러면 이 X바 표본 평균이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 좀 그렇지. 그치? 근데 선생님 아까 전체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표본 구하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오, 맞긴 맞는데 이렇게 사실은 한 번으로는 될까 안 될까? 운이 좋으면 될 수도 있어. 그치? 그치만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런 표본을 구할 수 있는 대로 다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발음 조심. 표본 평균의 평균을 얘기하게 돼. 여기까지가 표본 평균이지?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게 될 거야. 표본 평균의 분산을 얘기할 거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이야기할 거야. 알겠어요? 네. 놀랍게도 그 내용이 113쪽에 적혀 있는데 오늘 하다가 끊길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얘는 공식이 주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요, 결국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었어. 누구를 대표하게 만들었냐면 모집단을 대표하게 만들었어요.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합니다. 진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보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런데 분산도 그러면 똑같냐? 아, 그건 아니야. 분산은 표본을 뽑는 과정에서 누구한테 영향을 받냐면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써. 그러니까 n분의 분산인 거야, 분산. 그리고 당연히 이게 있으니까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겠어?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요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좀 기억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 이게 진짜 됐는지 왜 됐는지는 간단하게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려요. 증명이 아니에요. 지금 태경이가 몇 장 교과서를 넘겨보고 깜짝 놀랐어요. 몇 장 안 남았죠? 예, 깜짝 놀랄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요 흑칠판 보면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온 거냐면 앞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앞으로 딱 2개 남았어요. 뭐 남았어요?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남은 거예요. 알겠지? 다음 시간에 요거 왜 그렇게 됐는지 113쪽 설명해주세요 라고 표시해주시고, 자, 공식은 외워야 한다. 표본 평균의 평균 발음 조심하시고요. 기호 아무렇게나 쓰시면 여기 그냥 틀렸다고 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 뭐하고 똑같다?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과 똑같다. 표본 평균의 분산 어떻게 계산한다?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다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선생님 이 발음 진짜 어려워. 그래서
꼭 해보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 113번부터 하자.